안녕하세요. 건능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책 읽어주는 변호사로서 처음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일단은 책 제목만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참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변하는 지구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류의 큰 역사를 볼 때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류가 200만 년 됐잖아요. 근데 가장 인류가 문화를 꽃피우는 건 사실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때이죠. 그래서 그런 때이긴 한데, 이렇게 급속한 인류 문화의 발전 밑에는 탄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기반 경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는 석탄 때문이잖아요. 그 석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그게 결국은 에너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가 됐던 게 이제 석탄이고, 그 다음에 그 한 100년 이후에 이제 석유가 또 발견돼서 이 석유를 통해서 전 세계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인류의 문화를 엄청 수준을 높였죠. 근데 그 대가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 이게 지구에 퍼지게 되고, 이게 태양을 막아서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효과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새 여름만 돼도 무척 덥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폭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사람이 수재민이 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영향이 되게 커졌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가 이 환경 변화가 일단 어떤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이제 2050년을 얘기한 거는, 사실 처음부터 답을 얘기하자면 2050년까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인류가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가 있고, 지금처럼 계속 살면 2050년까지는 기후가 2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00년까지는 4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도 올라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에서 1도, 2도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막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있지만, 2도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오고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2050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도 있지만, 우리 이제 정부나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그 기후변화와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그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파리협정이나 도쿄의정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냐면, 지구의 온도를 2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만 하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끼리 탄소를 얼만큼 감축할지, 사용량 감축할지 이걸 정했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감축하는 그런 그 의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 이제 탄소권 거래라는 거로 해서 또 사고 팔기도 해서 지구가 쓰는 탄소의 용량을 이제 한정시키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이 파리 협약에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곱 번째. 우리도 엄청나게 지금 탄소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사실 이 중국과 미국의 협력 없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노력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해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12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12가지 중에 폭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곤, 굶주림, 그 다음에 바다의 변화, 그 다음에 산불, 그 다음에 갈증과 가뭄, 그 다음에 사체가 쌓이는 바다,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경제, 그 다음에 기후분쟁, 시스템의 붕괴, 이렇게 12가지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현재 지구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바이러스들이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더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변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빙하가 녹으면 특히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얼어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 바이러스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극의 빙하 속에 아주 탄소의 함량이 많은 메탄가스가 노출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북극의 빙하와 이 얼음이 녹으면 그 안에 우리를 해치는 무지 많은 바이러스와 탄소가스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녹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빙하가 녹으면 수면이 높아져서 결국은 지구의 많은 도시들이 해변 근처에 있는데 이 해변이 가라앉게 돼요. 우리가 그 빙하들이 그 녹아서 뭐 어느 정도 잠기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2도만 높아져도 수십 미터의 수면이 상승하게 돼 가지고 지구의 정말 큰 대부분의 도시들은 잠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해변의 많은 도시들은 거의 잠겨서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돼요. 여기서는 기후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그런 지구 변화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이 책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리협정처럼 전 지구의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위해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하지만 결국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의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너네는 많이 써서 잘 살고 있는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우리도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해서 정말 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 때문에 갈등이 돼서 이제 전쟁까지도 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정말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인간이 인류로서 생존하고 싶으면 하나가 돼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기후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전 지구에서 5번의 대종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번이 다 이 탄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 탄소 때문에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인류가 사라지면 오히려 지구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일어나서 막 그 공기도 좋아지고 안 보이던 산이 보이고 막 지구가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지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회복을 하는 그런 현상이 돼요. 지구도 살고 우리 인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히나 뭐 신자유주의라든가 또 자본주의에서 뭐 너무 그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지구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동차 차고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자동차를 시동을 켜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인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거기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많이 남겨 놓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인류를 없애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이런 편안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0년이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얘기대로 30년 동안 우리 인류는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탄소 배출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구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 책을 읽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